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근대 과학의 혁명이 그 유럽의 그 암흑기를 벗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를 이제 벗어나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집중된 그런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의 집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부터는 이제 이러한 그 근대 과학의 혁명을 이끈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인물로서 제가 이제 지난해 그 언급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갈릴레오 하면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라는 이제 말을 남기신 과학자 정도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좀 엄숙한 재판정에서 피고로 서 있다가 돌아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약간 좀 고집 센 자기 주장이 강한 뭐 이런 사람 정도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현재 하지만 이 서구에서는 사실 이제 특히 이 과학계에서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거의 뭐 그야말로 뛰어난 어떤 위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뭐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레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금 1564년 2월 1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전의 인물이죠. 이탈리아의 그 토스카나라는 지방에 있는 피사라는 도시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 토스카나 하면 이태리 와인으로 좀 유명한 데죠. 어찌됐든 이 피사라고 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동네죠. 다들 알고 있듯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이 피사의 사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옆으로 살짝 기운 그런 탑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탑이라는 말 자체가 뭐 이제 기울었다는 탑, 뭐 기울은 탑 이런 뜻이죠. 뭐 이게 뭐 절에 있는 탑, 뭐 모래로 만든 탑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성당에 딸려 있는 종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사의 사탑을 겉에서 겉바에서 보면 이게 8층짜리 정도 되는 이제 건물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안에는 이제 텅 비어 있는 원통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꼭대기에 있는 종루에서 종을 치면 이 원통처럼 생긴 이 건물 안쪽에서 이제 공명통 같이 이제 울리게 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종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사라고 하면 이제 당시 이제 이탈리아에서 부유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정도의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강남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잘 나가던 도시에 이 자랑할 만한 이제 랜드마크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그 당시 이제 피사의 재력가들이 당시로서는 이제 상당히 높은 종탑을 이제 건설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잠실에 있는 한 건물이 이제 생각이 갑자기 저런 부심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50m가 넘는 이런 이제 종탑을 피사 대성당 옆쪽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전까지 그렇게 이제 고층 건물에 대한 공사 경험도 적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시공 일정이 좀 촉박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지반을 이제 제대로 잘 다지지 않고 이제 올린 그런 건물이 된 거죠. 결국 이 총 거의 한 8층짜리 정도 되는 이 종탑을 짓는데 한 3층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슬슬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사의 사탑은 남쪽으로 한 5도 정도쯤 이제 기울여 있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기울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제 북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으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뒤쪽부터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요즘은 이제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사실 이제 기초를 질 때 수직이나 수평이 이렇게 1cm만 어긋나도 이제 하자보수를 하고 다시 짓죠. 그거는 이제 정식이 있는 거고, 뭐 요즘이야 뭐 이상한 건물도 있으니까 뭐 잘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러고서 이제 다음 공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당시 그 피사의 사탑 공사를 맡았던 책임자는 이제 슬슬 이제 처음에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걸 딱 눈치를 까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건물 남쪽의 기둥을 이제 살짝 높이를 이제 꽁수를 이제 부리게 됩니다. 이게 뭐 이제 담당자나 됐으니까 이제 미세하게 조금 이제 기운 것을 눈치챘겠지. 보통 뭐 사실 뭐 건축주는 잘 몰랐겠죠. 뭐 지금도 많이 그런 케이스 있죠. 아무튼간에 이제 이렇게 남쪽에 이제 더 많은 자재가 투입이 되니까
북쪽으로 기울던 탑이 다시 남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어찌어찌하게 완공까지 하기는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약 1.6도 정도가 이제 남쪽으로 기우는 뭐 이런 이제 결과물이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완공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때는 1.6이더라면 어떻게 보면 되게 크지는 않은 기울기였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겠죠. 뭐 어찌됐든 뭐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전형적인 부실 공사의 현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이제 그렇게 돼서 건물의 이제 기울기는 점점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보통 건물의 이제 한계, 보통 이제 건물의 한계라는 이제 5도를 넘을 수가 없는데 이제 5도를 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대적인 이제 보수 공사를 그 이태리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겨우 이제 기우는 게 이제는 이제 멈췄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때도 이제 보수 공사 초반에는 이제 와이어로 이제 반대쪽 땡기고 뭐 건물 아래쪽 집안에 뭐 철제빔 갖다 박고 뭐 완전히 생쇼를 했었다는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보도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것은 그 보수 공사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는 다시 또 반대로 이제 다시 기울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또 똑바로 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반대로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 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이 피사의 사탑이 이제 관광 수입으로 이제 엄청난 그 수입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다시 또 똑바로 쓰면 이제 안 되겠죠. 이게 뭐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재밌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잠깐 얘기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피사의 사탑은 이제 원래 갈릴레오와 관련해서도 이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 갈릴레오의 제자가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인식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갈릴레오가 그 실험을 했다라는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보다 정확한 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뭐 당시 갈릴레오의 그 명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인물이 그 유명한 건물 꼭대기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엄청나게 구경꾼들은 모였고 뭐 이랬을 텐데, 그러면 이제 뭐 목격자들이나 목격담 이런 게 이제 많이 전해 내려왔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전무한다는 사실을 보면 이런 점 때문에 이건 뭐 처음부터 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설명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자유낙하 실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름부터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랑 이제 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살던 이 토스카나 지방은 대대로 이제 집안의 장남에게 이제 가문의 성이랑 비슷한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의 큰할아버지, 그 양반도 이제 장남이겠죠. 그 양반도 이름이 갈릴레오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부를 때 보통 이제 뭐 갈릴레이라고들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식으로는 뭐 위인을 부를 때 이름보다는 이제 성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에브라함 링컨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링컨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토마스 에디슨 그러면 이제 에디슨, 뭐 존 F 케네디 그러면 뭐 케네디, 이렇게 이제 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갈릴레이라는 성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태리 그 안에서는 이태리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 위인을 부를 때 성보다는 이제 이름을 좀 부르는 게 보통 원래 그들의 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쪽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린 화가, 그 유명한 화가 있죠. 미켈란젤로. 뭐 이 양반도 사실 이태리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이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 양반을 부를 때 부오나르티 뭐 이렇게 이제 안 부르죠.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이제 이름을 자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태리 전통을 좀 존중하는 의미로 이제 지금부터 갈릴레오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갈릴레오의 집안은 나름 이제 귀족 집안이었긴 했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좀 가난했던, 어찌 보면 이제 좀 몰락한 귀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절의 이태리는 뭐 이게 귀족이라는 신분보다는 이제 돈 많은 장사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잘 나갔던 때였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의 아버지 역시 이게 뭐 밥벌이로 이제 옷 장사를 하고 있긴 했는데,
뭐 장사보다는 이제 뭐 악기 연주하고 뭐 음악 평론하고 뭐 이런 쪽에 훨씬 이제 관심이 많았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뭐 폼나게 얘기해서 뭐 음악가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어찌 보면 이제 약간 그 한량이라던가 뭐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뭐 이런 정도의 양반이지 않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제 돈이 많이 떨어지든 말든 간에 이제 어디서 뭐 돈벌이하고 뭐 이럴 생각이 아니라 뭐 살롱 같은 데 가서 음악 듣고 뭐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랬던 이제 갈릴레오의 아버지는 이 장남이었던 이 갈릴레오가 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집안 식구들을 이제 부양해 주기를 은근히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도 좀 웃기지만 지금 이제 똑같이 돈 잘 버는 직업 순위 넘버 원, 이게 때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이제 갈릴레오는 이제 아버지 희망대로 17살에 이제 그 피사 대학의 의과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워낙에 이제 뭐 어려서부터 나름 천재적인 어떤 영특함 뭐 이런 게 이제 돋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갈릴레오가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 수도사가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갈릴레오가 이제 어려서 인문학하고 수학을 이제 배웠던 곳은 피렌체 근처에 있는 한 이제 수도원이었죠. 근데 이때 수도사의 길에 이제 입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에는 이제 뭐 호기심 많고 활달한 이런 이 갈릴레오가 외롭고 갑갑하고 답답한 이 수도원의 생활을 도저히 이제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갈릴레오의 아버지가 약간은 좀 강압적으로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나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구석에서 아버지는 이제 뭐 한량처럼 놀고 미래도 좀 잘 안 보이고 뭐 이래서 이제 출가를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수도원으로 튄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그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가지고 짝 캐치를 한 다음에 그 나중에 뭐 앵벌이라도 좀 시켜야 되려면은 수도원 같은 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짱 박혀 있는 장남을 잡아다가 의과대학에 이제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뭐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뭐 아니면 뭐 말고요, 어쩐지 뭐. 어쨌든 이 갈릴레오는 이제 결국 이제 피사 대학에 들어가서 의과 공부하고 함께 이제 철학과 수학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갈릴레오는 그 대학 분위기에 좀처럼 이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데, 당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학문들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런 지식들을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쑤셔 넣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중세 스타일로 비판 같은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는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 이제 뭐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하던 그리스 로마의 그런 철학이 기독교의 교리가 씌워지고, 이게 또 중세 시대의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로 통제가 되면서 웬만한 이게 반대 의견 같은 것을 그냥 묵살 당하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오바를 해서 막 이단이라고 이제 공격받고 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갈릴레오는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그, 야, 잔소리 말고 그냥 받아 적어, 그냥 머리 집어넣어, 나는 이런 식의 그 학문에는 사실 이제 심적으로 뭐 상당히 많은 그 반발심을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이런 반발감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갈릴레오는 그나마 이제 논리적인 학문이었던 수학으로 이제 전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존의 이 사고방식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이제 갈릴레오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앞서 그 피사의 사탑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제가 언급했던 자유낙하 실험입니다. 이제 물체의 낙하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처음 주장을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주장했던 거는 이제 물체의 낙하 속도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이었고, 그게 이제 쭉 내려왔죠, 그때까지.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사실 이제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당연한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도 잘 모르나? 이게 다 아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네. 근데 중력 가속도 이런 거 있죠. 9.85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거 다 물리죠. 뭐 단순하게 그냥 물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무거운 쇠보다 가벼운 종이가 그러면 왜 늦게 떨어지는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이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무게하고 뭐 속도는 전혀 뭐 다른 얘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공 상태에서 모든 물체가 똑같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예전에 그 아폴로 우주선으로 달에 간 우주인이 달 위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똑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튜브에서 뭐 아폴로, 뭐 페더, 그다음 뭐 햄버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달 표면에서 이제 망치랑 깃털을 이제 같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 갈릴레오는 이제 서로 다른 무게의 물체가 사실은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 피사의 사탑에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쇠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험은 이제 갈릴레오의 제자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언급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격담이나 뭐 이런 기록은 전무한 것으로 봐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갈릴레오가 이 오류를 찾아낸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 원칙이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발견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무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쇠공을 떨어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대로 따르자면 무거운 것이 이제 당연히 더 빨리 떨어질 거고 가벼운 것은 조금 이제 늦게 떨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쇠공을 막대기로 이제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죠. 그러면 빨리 떨어지는 것과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연결했으니까 아마 대충가 중간 속도로 떨어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 두 개를 이어 붙이는 순간 사실 이거 더 무거운 하나의 물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전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갈릴레오의 그 당시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논리적인 이제 사고인 거죠. 결국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논리 자체가 모든 물체는 동일한 속도로 떨어져야 한다라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내게 된 거고, 결국 이제 갈릴레오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이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피사의 사탑 실험과는 좀 형태가 좀 다른 건데, 원래 이제 갈릴레오의 실험은 경사로에 따라서 이제 쇠공을 이제 굴리는 그런 형태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거운 쇠공이나 해봤더니 무거운 쇠공이나 가벼운 쇠공이나 거의 뭐 똑같이 굴러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갈릴레오는 이제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지? 그래서 풀어보려고 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세를 이제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 사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실험과 그리고 이제 관측으로 입증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를 이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포인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과학은 뭐 그냥 그럴 것 같다, 뭐 혹은 뭐 그래야 하니까 뭐 이런 생각만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실험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결과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거죠. 아니면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의 이론을 이제 기반으로 다른 이론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전시킨다던가 이런 게 이제 이런 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갈릴레오 이후에 입증이 가능한 이런 과학 이론들이 생겨나면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입증된 하나의 이론은 다른 여러 이론을 이제 파생적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이제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갈릴레오 이후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는 바로 이제 다음 과학자에게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과학자들에게 그리고 또 다음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이 그 쌓아 올려진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대학을 다닐 무렵에 갈릴레오의 성격은 뭐 남들은 이제 상당히 괴팍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은 이제 삐딱한 사회 부적응자 뭐 이거 뭐 제가 오버하나 자주가 뭐 어찌 됐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센 그런 이제 독설가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좀 이렇게 무식하고 잘 모르고 이제 뭐 야르버리하고 그러면 사정없이 대놓고 그냥 팍팍 날리고 대놓고 뭐 까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잘난 척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뭐 그런 성격을 가진 이제 갈릴레오가 무조건 외워 이러는 식의 이제 교수들을 이제 어떻게 대했을지는 뭐 대충 상상이 충분히 되네요. 수학으로 전공을 바꾼 것도 이제 어찌 보면 뭐 자의반 타의반이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욕을 먹고 뭐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왕따 같은 것을 이제 유발하는 이 갈릴레오의 그 어떤 이런 성격은 나중에 이제 지동설 재판에서도 결국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수학으로 전과를 한 이 갈릴레오는 수학 분야에서도 이제 나름 새로운 이론도 이제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제 차츰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죠.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 학계에서 수학이라고 하면 뭐 그다지 이렇게 별로 인정받고 뭐 이런 그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학과 교수가 된 이후에도 살림살이가 뭐 집안 살림살이가 뭐 그다지 이렇게 나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비인기 과목의 뭐 시간 강사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이제 여기저기서 뭐 번외로 이제 과외도 하고 뭐 강의도 뛰면서 그냥 힘들게 밥벌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갈릴레오에게 두 가지의 큰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갈릴레오가 과외를 해주던 이제 학생 중에 당시 이제 피렌체를 주름 잡고 있던 거의 이제 넘버원 가문이죠. 메디치 가문의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돈에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을 때 언급했던 그 이태리의 그 대단한 그 은행 가문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나가는 이제 권력가와 이제 어찌어찌 이제 인맥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학과 교수 시절에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에서 발명된 그 망원경의 샘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갈릴레오에게 있어서 이 망원경은 그야말로 이제 갈릴레오의 사고를 수십 배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데, 이 처음 얻은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하늘을 딱 본 순간 갈릴레오는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매끈한 이제 금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달이 사실은 이제 물퉁물퉁한 이런 표면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텅 비어 있어 보였던 그런 빈 하늘이 무수히 많은 이제 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극을 받은 이 갈릴레오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이제 망원경을 본인 스스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당시 한 2배, 3배 정도의 이제 망원경의 배율을 무려 이제 20배까지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갈릴레오는 이렇게 자신이 직접 제작한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을 이제 관찰하다가 목성의 위성 4개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 직접 만든 천체 망원경으로 이제 목성의 위성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달의 표면도 이게 관측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망원경을 이제 갈릴레오가 처음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명확히 이 망원경의 개발 특허가 따로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가 이제 망원경의 원 발명자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망원경으로 이제 하늘의 별을 관측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체 망원경이죠. 천체 망원경의 용도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갈릴레오가 처음이었던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천문학은 왜냐하면 이제 신학에서 이제 되게 이제 신성시됐던 그런 학문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제 인간이 만든 이 조잡한 기구로 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종교적으로 이제 금기시되는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릴레오는 원래 이제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이 천동설의 이제 비논리적인 이런 이론에 대해서 워낙 이제 의구심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무시하고 망원경을 이제 갖다 들이댄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20배의 배율이라고 해봐야 솔직히 뭐 지금 수준으로 따지면 뭐 동네 완구점에서 팔고 있는 뭐 쌍안경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갈릴레오가 천체를 관측할 때 사용했던 망원경이 이제 구경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경은 이제 1.5cm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이제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면 최소한 입문용이라고 해도 최소한 10cm 정도는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최대의 그 광학 망원경은 이제 그 구경이 무려 이제 10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5cm 정도의 구경의 망원경으로 목성의 그 위성을 발견한 이 갈릴레오는 이 오히려 시력이 사실 뭐 더 엄청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상식 하나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사실 이 천체 망원경에서 그 배율은 그렇게 또 중요한 건 또 아닙니다. 이제 어차피 별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주 이제 작은 점에 이제 불과하고, 그걸 뭐 10배를 키우나 뭐 100배를 키우나 당연히 그냥 점으로 보이죠. 그게 뭐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그 세계 최대의 망원경으로 봐도 사실 이제 모든 항성들이 그냥 대충 이제 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체 망원경의 이제 성능은 이런 이제 배율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받아들이는 빛의 양, 그러니까 이제 망원경의 구경이 이제 그 망원경의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경이 커야 많은 빛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별도 이제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뿌옇게 번져 보이는 빛들도 이제 선명하게 이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별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관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유식한 말로 이제 망원경의 이제 분해 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해 능은 바로 이제 구경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제 천체 망원경을 구입할 때 이거저거 따져보다가 결국 이제 구경이 깡패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뭐 요즘 일반인들이 이제 목성의 위성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려면 망원경의 구경이 최소한 이제 5cm 정도는 이제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2cm도 안 되는 이런 망원경으로 이제 목성의 위성을 확인했다. 물론 그 당시는 이제 지금하고 틀리게 밤하늘 관측을 방해하는 뭐 밤에 이제 조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공해도 이제 아무래도 적었으니까 뭐 수라면도 이제 있었겠지만, 요즘도 뭐 불빛이 거의 없는 시골 깡촌 같은 데 가면 별도 좀 많이 보이고 이러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야 뭐 지금보다 나았겠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평균 이상의 어떤 끈기와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필요했던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정말 농담처럼, 뭐 농담이 아니라 뭐 시력이 거의 뭐 600만 불 사나이 뭐 정도 됐던지, 어쨌거나 이제 뭐 그 후에도 계속 이제 개량을 해서 나중에는 한 2.6cm 정도의 구경에 망원경까지도 이제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이 갈릴레오가 엄청 이제 흥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천동설을 뒤집을 지동설의 근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사실이죠. 제가 이제 지난 편 말미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이제 반박한 질문들을 이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참고 삼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보다 안쪽에서 돌고 있는 이 금성이 왜 크기와 모양이 이제 변하지 않는가,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별들이 태양을 돈다고 할 때 왜 유독 이 달만이 지구를 돌고 있는가 였죠. 자, 여기서 이제 목성이 자체의 위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위성을 갖고 있는 별이 지구가 유일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뭐 아주 특별하거나 달이 또 아주 특별해서 이상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즉 위성을 갖고 있는 이 목성도 결국은 이 목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달이라는 위성을 가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는 즉시 이제 첫 번째 질문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금성의 모양 변화에 대한 거죠. 당연히 이제 금성은 지구 안쪽의 궤도를 돌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지구에서 관측할 때 그 크기와 모양이 이제 멀어지면 작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초승달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각각 사실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관측 결과는 항상 비슷한 크기에, 워낙 조그마니까 비슷한 크기의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은 사실은 이제 금성이 이제 워낙 밝기 때문에, 금성은 이제 달을 제외하면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샛별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제 이 금성이죠. 그래서 그 밝기로 인해서 빛이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워낙 작게 보이니까 항상 이제 언제나 동그랗게 빛나는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망원경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망원경이 이제 분해 능으로 인해서 별 주위로 이제 번지는 그 빛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게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제 갈릴레오는 지동설의 반박 질문이었던 이 금성의 모습에 대한 질문의 해답까지도 찾게 되죠.
자, 이 갈릴레오는 이제 자신의 이런 발견을 정리해서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실제 관측 결과를 수록한 최초의 천문학 책인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이게 뭐 라틴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사이디얼 메시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디얼이라 하면은 이제 뭐 항성, 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해석하면 이제 별들의 메시지 정도의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정말로 엄청난 그 당시 이제 센세이션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세간의 이제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 무명의 수학 교수였던 이 갈릴레오가 이 책 하나로 단번에 이제 유명 인사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 단순한 이게 천문학 책 하나가 이렇게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그 전까지 이 천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학이나 뭐 철학 등에서 다루어진 그런 이제 지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연구하던 그런 신성한, 이런 뭐 신성한 학문이었죠. 그랬던 이 천문학이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는 누구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천문학은 신학과 철학으로 무장된 지식인들만의 독점이 아니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실험과 관측을 통한 자연과학의 사상이 그때부터 이제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당시 주류 이제 학계에서는 뭐 그다지 뭐 인정을 받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대중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이제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출판으로 이제 갈릴레오는 뭐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 갈릴레오가 이제 이 책을 당시 이제 겨우 연주를 되어 놓았던 이제 메디치 가문의 대공에게 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견한 이 네 개의 목성의 위성의 이름을, 메디치가의 그 아이들 그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죠. 그래서 뭐 메디치 가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귀염둥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로로 인해서 갈릴레오는 이제 메디치 가문의 고문으로 전격 이제 스카우트 되고, 뭐 월급도 당연히 올랐겠죠. 이제 이전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부와 명예, 그리고 이제 뭐 나름 그 권력까지도 입김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쥐게 되게 됩니다. 이제 완전 인생 이제 한방 책 한 권으로 이제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후부터 이제 갈릴레오는 이제 스스로 수학자 겸 철학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얘기를 하면 뭐 자연 철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분야가 바로 이제 과학이랑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는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자기가 이제 숫자만 공부하는 그런 수학자 뭐 이런 나부랭이가 아니라 자연의 어떤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이제 자연 철학자라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폼나게 이제 자평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갈릴레오 나이가 46세였는데, 뭐 나름 뭐 세상사 이제 사는 법을 깨달은 어떤 중년 남성 뭐 이 정도의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이후부터 이제 갈릴레오는 여기저기 이제 강연도 댕기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발견한 이 목성의 위성을 설명을 하면서 이 천동설의 오류와 그리고 지동설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얼마나 그 자랑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엄청나게 설치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당연히 기존에 이제 천동설을 지지했던 이 교회와 뭐 당연하게 이제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솔직히 말하자면 교회 내부의 그 천동설 지지자들도 지동설이 이제 보다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인정하고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온 그 처음 시점에는 뭐 이단으로 고발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고발 자체가 거의 뭐 교단에서도 무시될 정도라고 했으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릴레오의 특유의 그런 이제 오만한 태도, 뭐 깬죽대고 뭐 상대방을 좀 깔보는 이런 말투 때문에 관계가 이제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설치니까 뭐 괘씸죄 뭐 자주 뭐 찍힌 거겠죠. 그래서 뭐 지난 회에 제가 언급했듯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럽은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나름대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에 걸쳐서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가 어찌 보면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교회도 이제 강성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교리에 이제 반박하는 의견들이 나오면 이걸 뭐 강압적으로 이제 억누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갈릴레오가 그 지동설을 주장한 이 시점이
여기 이제 딱 아다리가 이제 딱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종교개혁 있던 거 뭐 관심도 없고, 사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냥 과학적인 뭐 위대한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제 슬슬 기세를 올리면서 교회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어떤 개혁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요때쯤 나름 이제 교회의 고위층 중에서 이 갈릴레오랑 이제 좀 나름대로 친한 양반이 하나가 갈릴레오한테 야 대충 좀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좀 지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충고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거지. 이제 눈치채니 갈릴레오가 그동안 이제 여기저기 이제 들쑤시고 댕기던 강연 같은 것도 이제 그 충고를 듣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나름 이제 눈치 있는 양반이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새로운 교황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이때 교황이 바로 이제 우르바우스 8세입니다. 뭐 이 양반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단지 이 새로운 교황은 예전부터 이제 나름 갈릴레오랑 이제 뭐 나름 절친한 사이였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갈릴레오에 대한 이제 교회의 압박도 많이 줄어들면서 슬슬 이제 갈릴레오의 이론을 나름대로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알아서 찌그러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 탄력을 받은 이 갈릴레오는 본격적으로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하는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책이 갈릴레오의 아주 되게 대표적인 저서인 디알로고 소프라 이 두에 마시미 시스테미 델 몬도, 이게 이태리어인데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 Dialogue Concerning the Two Cheap World System 이미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하면 두 개의 그 우주 체계 짱들,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이제 뭐 짱 우주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는 대화 뭐 정도 되려나? 아, 이거 어렵네요. 좌우지간 해석이 어려운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세 명이 등장을 해서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화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나름 이제 플라톤을 좀 읽은 티가 이제 생각이 나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책에서 살비아티, 사그레도, 심플리치오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비아티가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는 쪽이 되고, 심플리치오가 이제 천동설을 이제 주장하는 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사그레도는 이제 대화의 진행자 정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비아티가 이제 당연히 이제 갈릴레오의 자신을 이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명의 등장 인물들은 모두 한 4일 동안 지동설과 이제 천동설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결국 뭐 당연히 그 지동설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갈릴레오는 이 책에서 이제 지동설을 뭐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천동설을 주장하는 기존의 학자들을 이제 도매금으로 몰아서 뭐 바보로 만들고 뭐 이럴 의도는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반대 의견을 이제 합리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뭔가 오픈 마인드를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 완전히 야 이거 뭐 우리들을 바보로 표현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결국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갈릴레오는 이제 종교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재판은 뭐 천동설이 옳냐, 지동설이 맞다, 뭐 이런 것을 가리는 그런 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릴레오 본인의 그 행동에 대한 그런 재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뭐 무슨 의도로 쓴 거야? 뭐 교회에 뭐 반대하는 거니? 뭐 아니면 뭐 사회에 너 불만 있어? 뭐 이랬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오의 행동이 이게 뭐 종교적으로 이제 뭔가 의도를 품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지기 들어간 거죠. 근데 뭐 사실 교회의 뭐 권위가 낮았다고는 하지만 당시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뭐 몸성한 사람이 뭐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뭐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레오 역시 당연히 엄청 이제 쫄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실제로도 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엎어지죠, 갈릴레오도. 그래서 저는 뭐 절대로 불순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뭐 교회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떠나서 사실 이 체육 내용 사실 다 뻥이에요. 뭐 이랬던 거죠, 갈릴레오가. 이게 뭐 눈치 하나는 뭐 거의 고단수인 양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뭐 그래서 뭐 이 재판 중에서 갈릴레오가 뭐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나오면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건 뭐 갈릴레오의 어떤 그 자술서나 대응했던 그런 방식들을 보면 갈릴레오가 이제 그 재판정에서 감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잘해봐야
집에 가서 열받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뒷담화 까면서 뭐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라고 이제 저는 뭐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좌우지간 뭐 이 재판의 결과로 이 갈릴레오의 저서인 이 그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뭐 이거는 전략이 이제 수거가 돼서 이제 소각이 되는데, 근데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이 책의 어떤 논리적인 설명에 이제 깊이 매료가 되어 있었고, 근데 지동설을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나서서 뭐 죄다 이제 모아서 뭐 태워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야 이거 뭐 다 수거되기 전에 빨리빨리 사자,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결국 원래의 가격보다 한 10배 정도 이제 비싸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옆 나라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이 화제가 된 이 책의 번역본을 이제 해적판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쫙쫙쫙 막 배포를 하면서 뭐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 유럽에 이제 불티나게 이제 팔리게 되는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결국 이제 이 재판으로 갈릴레오는 명예도 잃고 소위 이제 쪽팔림을 이제 당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의 이론이 전 유럽으로 이제 퍼지는 그런 어떤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급부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 종교적인 박해에 대해서 당시에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과학을 이제 포기한 그런 인물들도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우주 체계에 대한 이 대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그 이전까지의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 지동설의 근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거기도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오류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설명했다라든가, 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행성의 궤도를 완벽한 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이제 지동설의 뭐 근거,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그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이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취하는 이런 태도,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재판 이후에 이제 갈릴레오는 천문학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떼죠. 이제 학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와 이제 역학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이제 써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수학적 증명. 그러니까 이제 Discourses and Mathematical Demonstration Relation to Two New Science가 됩니다. 이 책에서 이제 갈릴레오는 이제 후일 이제 뉴턴이 정립하게 되는 고전 물리학, 그렇죠. 이제 고전 물리학이 이제 기본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책 역시 이제 갈릴레오의 어떤 유명세를 타고 당연히 전 유럽에 이제 퍼지게 됐죠. 결국 이 책은 이제 갈릴레오가 죽은 해 마치 이제 바톤 타치하고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 그 뉴턴에 이제 꽤 전해져서 그에게 이제 영감을 전해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갈릴레오는 고정관념에 묶여 오래되고 이제 낡은 어떤 지식을 무조건 맹신했던 그 당시의 지식인들을 가차없이 자신의 독서를 이용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스스로 관측과 실험으로 고대 천문학의 오류를 찾아냈고,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갈릴레오의 업적은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혁명이라고도 이제 불려질 정도의 지적 산물을 남긴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갈릴레오의 업적이 근대 과학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수많은 지식인들이 동시대에 과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 종교적인 분쟁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갈릴레오의 재판은 후일 이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뭔가 순교자적인 이미지로 이제 포장이 됐긴 했지만, 사실 뭐 사실적인 면만 놓고 볼 때는 뭐 오히려 세속적인 그런 인물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사실은 더 강하게 듭니다. 사실 이제 고정관념에 묶인 지식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갈릴레오 역시 자신 특유의 그 오만함으로 그 자신 또한 이제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성의 궤도를 이제 완벽한 원으로 이제 가정을 했다는 이 사실 같은 것만 해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당시 이제 독일의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사실 뭐 실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행성의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이제 이 내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본인의 지동설 이론 또한 약간 이제 어떤 그런 그걸로 인한 이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갈릴레오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케플러의 주장을 절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럴 만도 한 것이 케플러나 이제 갈릴레오나 둘 다 이제 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지, 그리고 또 그 움직임이 타원이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둘 다 사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 입장에서는 이제 관측한 건 관측한 거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야, 이건 뭐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묵살을 했을 수도, 그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를 꺼냈고 갈릴레오가 이론을 세웠으며, 그리고 케플러가 확인한 관측 자료는 바로 제가 다음 회에 말씀드릴 인물에 의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드디어 이제 길고 길었던 그 천동설과 지동설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자, 그 이분이 누구냐? 아, 네, 맞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학자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릴레오가 촉발한 이 과학적 사고를 실질적인 실용 지식으로 연결시킨 이 뉴턴의 업적과, 또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뉴턴의 또 그 면모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